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요.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를 시도해도 CR도 안 먹힌다고 말했던 건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 아랫사람이 다 했다. 이 표현을 두고 어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대장동 자료를 작년 대선 경선 기간, 민주당 경선 기간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넘겼다. 이 발언도 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우 의원님. 네. 어제 물론 당사자인 윤영찬 의원은 이 대장동 자료 받은 적 없다 부인했습니다만 남욱 변호사의 저 진술이 민주당 내에 꽤 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가 저런 진술을 하기 전에 예. 언론계 원저리에서 작년 9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많은 그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제 TV 토론 등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낙연 후보가 꽤 상당히 정보를 가지고 정보의 바탕을 둔 그 질문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그럼 어디에서 저런 얘기들을 알았을까?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작년 8월 31일에 경기경제신문의 그 한 기자의 기사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작년 9월 10일쯤에 이미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이 사실은 이낙연 후보 쪽에 뭔가 많이 가져다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많았었는데 예. 그 얘기를 지금 남욱 변호사가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꽤 근거가 있는 것 아니야. 근데 핵심적인 맹점은 사실은 저 얘기를 기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욱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부인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뭐 현장 기자들이 좀 추가로 취재를 해서 정말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당사자는 부인했음에도 여기 보면 뭐 일부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꽤 들고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도 치고 이재명도 친 거였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이 부분을 꽤 문제 삼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 기류가 약간은 심상치 않은데요. 점점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이 상황 자체는 이미 지난해부터 좀 예정됐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서른 의원이나 이낙연 측 의원들이 보면 주장했던 게 도저히 이재명 대표는 자격이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뭐 등등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해왔고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남욱 변호사의 저 진술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당시 상황은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뭐 지지자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사실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앞으로 민주당의 갈등의 핵심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왜 이 사태가 빚어졌냐. 물론 뭐 당시 언론 보도 통해서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알기로도 아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갖고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윤영찬 그렇게 의원은 이야기를 많이 부인하고 있는데. 윤영찬 들은 건 아니고 예. 뭐 그 측에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오해할까 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시 짚고 왔는데 이제 최진봉 교수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름 아닌 뭐 이거 자체가 뭐 민주당의 대략적인 대치적인 흐름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법적 조치나 언론 보도나 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에 불거졌던 얘기지 이게 뭐 정권이 바뀐 이후에 혹은 뭐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다시 갈아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 내에 기류가 있을지. 왜냐하면 오늘 박영선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과도 같이 다 연동이 돼 있는 건 아니죠. 그 두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건 맞고요. 물론 지금 제가 뭐 윤영찬 의원이나 이낙연 당시에 이제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이걸 갖다 줬냐 안 줬냐 이 문제는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근데 그런 이 민주당 내에 그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갖는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의 요소는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윤영찬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와도 일정 부분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뭐 분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있고 공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윤영찬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나 이런 당시에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함께 경선을 도왔던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위기감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나 아니면 앞으로 만약의 경우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셨을 경우에 미국에서 어떤 정치적 세력화를 하는데 중요한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분석들 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발언들이 더 강하게 나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이낙연 전 대표 비난 혹은 당 대표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뭐 이것도 좀 뒷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본질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요. 남욱 변호사는 작년 9월 김만배 씨로부터 이재명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걸로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인터뷰차.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뭐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그 원망하던 저를 위해서 돈을 줬다, 대선 자금을 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작년 9월 당시 국내로 귀국하기 전에 너는 이재명과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 너도 고민을 해보라. 이런 검찰 지수를 했다. 왜냐하면 지금 김만배 씨 측이나 민주당에서 지금 남욱 변호사를 공격할 때 얘기하는 부분이 다 어디서 전해 들은 얘기다라고 공격을 하는 듯한데 이건 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김만배 씨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에게 직접 들었다라는 건 전문 증언이 아니라 그냥 직접 증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오고 자술서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수사의 소스가 충분히 있었고 수사가 쭉 진행되고 지금에 와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하는 얘기, 유동규 본부장이 하는 얘기 다 일치하거든요. 유일하게 잠깐 바뀌었던 게 남욱 변호사가 귀국했을 그 즈음입니다. 그 예. 진술 하나가 튀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말이 바뀌니까 신빙성이 없다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예. 남욱 변호사가 아예 공개를 한 겁니다. 나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 씨에게 이런 내용으로 전화가 왔다. 이재명과 운명을 함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도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유력 대선 후보니 그때는 이거를 터트리지 않고 움츠려들고 가급적이면 도움되는 식으로 진술하는 게 유리했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때 잠깐만 진술이 그랬던 것이고 그 이전에 사건이 만들어질 때의 그 진술이나 증거들 그리고 지금 하는 내 진술이나 증거들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그 잠깐의 것은 이 김만배 씨의 얘기로 해명이 된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그 부합하는 사정으로 앞뒤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술 자체에 대해서도 그 장애물이 다 제거가 됐다. 예. 그리고 지금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알겠습니다. 간과하시는데 내용 증명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돈을 사소- 어떻게 줬는지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중간에 사소한 거는 사실 꼬리로 몸통 흔드는 게 아니라 깃털로 몸통 흔들려는 시도밖에 안 됩니다. 일단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열지 않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일단 뒷말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장동 관련 소포까지 만나봤습니다.